안녕하세요. 물류 AI 연구센터 결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구 책임자를 맡은 산업공학과 박건수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시피 물류 산업이 AI 관련된 기술을 가장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물류 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부분 로봇 설비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화된 창고들이 요즘에는 하나씩 둘씩 이제 신규로 구축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창고에 들어가는 실제 로봇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 로봇이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면은 얘네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물류 창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물류 산업의 챌린지들이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 목표가 과거에는 그냥 창고 자체의 어떤 동선이나 아니면 시간 같은 것만 파악하면 됐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창고에 이제 운송이 되는 과정, 주문을 하는 수량, 그다음에 실제로 그걸 고객에게 적시에 전달해야 되고 또 빨리 전달해야 되는 어떤 큰 시스템 하에서 어떤 최적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스템들을 분석하고 이제 최적화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을 요구할 것이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을 통해서 좀 이거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요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말씀드린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시스템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하나의 창고나 하나의 어떤 기업을 넘어서 전체 이제 여러 개의 기업이 서로 이제 운송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공급망 또는 물류망에 대한 최적화로 조금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으로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스케일이 큰 문제들이 많고 또 워낙에 또 다양한 차량, 그다음에 제품 수량, 그다음에 고객의 주문 수량, 주문 가지수 이런 것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기존 방법으로는 약간 한계에 좀 부딪힌 면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체를 이제 오토메이션 하고자 하는 RPA 솔루션 같은 방법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공정 최적화하고 운송비용 최적화하는 데는 역시 좀 새로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을 오거나이즈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센터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목표는 이제 물류 산업에서 AI가 활용되기 적합한 것 중에서 이제 활용 분야를 좀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물류 프로세스에 가져올 변화를 검토해서 좀 임팩트가 큰 것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두 가지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떤 파급력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진들 하나를 모으는 어떤 기본 과정에 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연구진들이 서울대학에 계속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모시면서 어떤 물류 산업에 관련된 어떤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하고 여기서 한번 연구센터 소개하는 그 짧은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 미팅, 연구원 미팅 주제 발굴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번 집담회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들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한 3개 정도 굵직한 좀 연구 주제들을 좀 찾게 됐고요. 이제 이런 걸 한번 같이 추진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진은 보시다시피 산업공학과 그리고 공대 이제 건설환경공학부 그리고 이제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님들을 같이 모셔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함께 이제 어떤 물류망 전체 설계 최적화까지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몰랐던 분들 알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되면은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풀필먼트 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 이제 풀필먼트의 경쟁력이 어떤 기업의 이커머스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운송 창고가 일종의 하나의 수동적인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공급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이제 버퍼 또는 이렇게 문제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풀필먼트 센터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창고에 있는 이제 선반이 되겠고요.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쪽에 직접 가서 물건을 가지고 박스에 집어넣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AGV라고 하는 자동화 로봇들이 가서 이제 직접 물건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럼 이제 이 선반에 있는 수많은 고객의 주문이 계속 도착을 했을 때 그 고객 주문의 순서를 어떤 것부터 처리할 것인가, 오더 시퀀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선반들을 결국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이 로봇이 무슨 선반부터 가지고 올까가 중요해지는데, 이제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야 되면서부터 이런 어떤 자동화된 기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더 시퀀싱과 이제 레이크 시퀀싱에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따로따로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하나로 모은다는 게 좀 챌린징하긴 합니다. 이제 고객 숫자와 주문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프랙티스에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새로운 기본적으로 강학습 부분을 이용을 하면은 약간의 기존보다는 좀 좋은 휴리스틱을 찾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 연구들을 몇 개의 이론적인 걸 찾아서 지금 연구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하나 띄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지났나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콜드 체인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콜드 체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IoT 시스템들이 많이 깔리면서 콜드 체인에서 좋은 점은 이제 상품의 어떤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신선한지 한 며칠 정도 시간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트럭이나 어떤 창고에 어떤 상품을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언제 주문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이 디시전의 어떤 스페이스가 하나 더 스테이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창고를 매니징하는 주문 방법론으로는 이것들을 이제 능숙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모형과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게 또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선식품을 어떻게 빨리 고객에게 갖다 주냐가 중요하다면, 이제는 얼마나 프레시한 또는 고객에게 적절한 프레시함,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로 치면은 완전히 새 걸 갖다 줄 것이냐, 조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줄 것이냐, 아니면 네,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또 이제 어떤 항만 쪽을 방문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그 물동량이 수출입 항구다 보니까 항구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만 쪽에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큰 크레인들이 요 컨테이너들을 하나씩 옮겨야 되는데요. 요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옮기려면 위에 있는 걸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부지에 비해서 컨테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적층을 한 3, 4층씩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 걸 꺼내서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리핸들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좀 최적화를 하면은 항만에서의 어떤 교통 체증을 해소를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항만들이 이제 타국에 있는 항만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이것도 많이 연구가 돼 있기는 하였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새로운 방법론을 써서 한 것들은 없는 걸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전통적인 최적화 방법과 이제 새로운 어떤 부상하는 뭐 룰베이스에 있던 거를 이제 조금 강학습이나 뭐 기존 AI 방법을 쓰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이것도 좀 연구 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제는 저희가 이제 임팩트가 좀 괜찮은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 하나씩 골라봤고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쌓아서 이제 차후 개인 연구 또는 집단 연구 형태로 센터 전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이제 다른 학자분들도 서울대학교 계속 오시면은 좀 모아서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